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장 읽기와 문법을 이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5장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4장 읽고 말하기, 그리고 쓰고 말하기 숙제를 냈는데요. 어렵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관련된 공지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교재가 아니라 여러분 책을 사셨다면 아마 부록책에 문법 단어 참고하기가 있습니다. 작은 책입니다. 거기 보면 51페이지에 네. 아이고, 왜 안 써지죠? 51페이지에 읽기 어휘라고 있습니다. 읽기 어휘라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단어를 한번 보면서 뜻을 풀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읽기 문법에 해당하는 숙제를 내려고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읽기 어휘 명사에 보면 서리 서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서리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이 단풍잎이 있잖아요. 이 단풍잎에 하얗게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얗게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를 바로 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뜻을 살펴보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체의 겉에 붙어서 언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지난밤에 예를 들어서 지난밤에 서리가 내려서 꽃이 다 얼어 죽었다라는 건 꽃에 이렇게 서리가 붙었다라는 건 꽃이 얼었다라는 의미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나요? 꽃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 밑에 유분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분수가 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떨 때 많이 쓰냐면 그 사람이 지켜야 할 매너가 있는데 그 매너를 지키지 않았을 때 혹은 상대방이 내가 허용해야 되는 범위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았을 때 유분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유분수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유분수는 너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지금 그 리미티드, 그 한계를 뛰어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뒤로 넘겨서 52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지,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강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리라 생각됩니다. 줄에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사자성어 해석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만성. 대기만성은 대기만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기만성은 여기 있는 뜻으로는 큰 그릇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뭐 크게 될 사람은 그만큼 크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한국어가 쉽게 늘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너는 대기만성형이야. 이 대기만성형이라는 의미는 너는 지금은 못하지만 자꾸 실력을 쌓다 보면 나중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동문서답이라는 의미는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대답한다 라는 뜻으로 묻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이다 라는 의미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응엔티엔에게 응엔티엔 오늘 왜 지각했어요? 라고 묻는다면 응엔티엔이 오늘 늦게 일어났어요. 혹은 오늘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서 늦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BTS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각했냐고 물어본 질문과 대답이 서로 맞지 않죠? 이럴 때 동문서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병상련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서로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끼리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런 의미일 때 써요. 여러분 같은 베트남 학생들을 볼 때 베트남 학생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한국어를 몰라서 처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죠? 왜요? 자신도 한국어를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럴 때 동병상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와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이 뭐냐면 호랍이 사정은 과부가 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랍이는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된 남자를 호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된 남자를 호랍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과부는 반대로 남편이 일찍 죽어서 혼자 된 여자를 의미합니다. 일찍 죽어서 여기에서 여의다라는 말은 잃어버리다, 죽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의 방에 짝이 없는 사람들끼리는 그 외로움을 서로 안다라는 의미겠죠. 막상막하는 위아래를 결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는지 가릴 수 없다라는 사자성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실력이
비등한 사람을 우리는 막상, 막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근데 막상 막하와 비슷하게 쓰이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도토리, 키재기라는 관용어입니다. 도토리는 키가 어때요? 고만고만하죠? 다 작죠? 근데 서로 크다고 막 그렇게 서로 우긴다면 얼마나 웃긴 행동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막상막하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세용지마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룬 바 있죠. 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설상가상 설상가상은 어려운 일이 겹쳐서 일어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인데요. 이거는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네, 관용어가 있어요.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엎어졌는데 사람이 이렇게 엎어졌어요. 근데 그 위에 또 사람이 또 엎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깔린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쵸? 네, 이런 겁니다. 이럴 때 설상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유내강은 겉은 부드러운데 안은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보통 어머니에게 많이 표현합니다. 어머니는 겉은 여성이기 때문에 부드러워 보이지만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 라는 의미입니다. 일석이조는 하나의 돌을 던져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는 뜻으로 하나의 수단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이익을 얻을 때 우리는 일석이조 혹은 일석삼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석이조인데요. 일석이라는 건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이럴 때 이 대신에 삼을 써도 되고요. 사를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로 여러 개를 이룰 수 있을 때 이렇게 일석이조나 이걸 변형해서 일석삼조, 네, 일석사조 등으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생연분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 결혼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7전8기, 7전8기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여러 번 실패해도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을 7전8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함흥차사는 제가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겪다는 경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겪다, 경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겹치다라는 의미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 겹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르다는 아이를 보살필 때 케어하다라는 의미로 기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르다는 양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사람에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동물도 포함됩니다. 나는 집에서 고양이를 키워, 고양이를 길러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나는 집에서 고양이를 길러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더하다는 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더하다 플러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형용 상관없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not business, 영어로 not business 라는 의미인데요. 서로 아무 관계가 없을 때 상관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자, 나, 다, 어서 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뭐 되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뭐 자, 뭐뭐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앞에는 원인이고 뒤에는 결과입니다. 여름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바다로 놀러 가기 시작했다 라는 것입니다. 여름이 시작되자 뭐뭐 되자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사람들이 바다로 놀러 가기 시작했다. 했다로 되어져 있죠? 사람들이 바다로 놀러 가기 시작한 이유는 여름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뒤에 보면 주의가 있어요. 뭐뭐 하자마자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뭐뭐 하자마자는 뒤에 나오는 결과가 앞에 일어난 시작과 연결이 없어요. 연결되지 않아요. 문제를 보면 집을 나서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집을 나서자마자 비가 올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러지 않죠. 갑자기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자기 행동을 시작했을 때 바로 일어났을 때 뭐뭐 하자마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숙제 1번 있습니다. 뭐뭐 자 네. 요거를 이용해서 글짓기 2개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줄임표요. 뭐뭐다, 뭐뭐아, 어서, 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집에 가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는 아, 여 혹은 여서를 줄인 표현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계속 ing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 가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글자 잘 알아보시겠죠?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이 계속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도중에, 집에 가고 있는 도중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네, 친구를 만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밑에 있는 예를 볼게요.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다리가 부러진 건 갑자기 부러진 게 아니라 뭐 하다가? 네, 말을 타다가 그 행동, 네, 행동 도중에 일어났을 때 뭐뭐다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뭐뭐다 혹은 다가 라는 의미는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일 때 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두 개 짧은 글 짓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느니 다음에 차라리 이런 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느니 차라리 하겠다 라는 거예요. 볼게요. 여기 먹기 싫은 음식을 먹느니 억지로 먹느니 차라리 굶는 게 낫다 라는 의미잖아요.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느니 시를 억지로 먹느니 차라리 굶는 게 낫겠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냐면 옷이 육족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에서 뭐뭐느니 차라리 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건 하기 좋겠어요? 얘도 싫어요. 그런데 얘가 더 싫어요. 앞에 있는 게. 앞에서. 굶는 게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는 먹기 싫은 음식을 먹는 것도 싫어. 굶는 것도 싫어. 하지만 둘 중에 뭐가 더 싫어? 먹기 싫은 음식을 먹는 게 더 싫어. 그러니까 뭐 하겠다? 굶겠다 차라리 라는 의미예요.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앞에 있는 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세 번째 뭐뭐느니 차라리 뭐뭐 하겠다와 관련된 거 세 개의 문장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 뭐뭐 겸해서
라고 얘기했어요. 뭐뭐 겸해서. 이거 지울까요? 똑같이 지금 56쪽 하고 있어요. 작은 책. 실전. 네, 별책 부록 서강 한국어 작은 책 하고 있어요. 거기 56쪽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뭐 의 겸해서 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겸사겸사 라는 말과 같이 쓰이기도 해요. 영화도 보고 좋아하는 책도 하나 살 겸 해서 시내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시내에 나온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화를 보는 거, 다른 하나는 책도 사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서울엔 웬일이에요? 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척도 만나고 쇼핑도 할 겸 해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엔 뭔가요? 서울에 온 이유는 친척도 만나고 쇼핑도 하려고, 친척 만나는 것 하나, 쇼핑하는 것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일을 하려고 온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서울에는 웬일이에요? 친척도 만나고 쇼핑도 할 겸 겸사겸사해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기 대답 보면 A가 물어보잖아요. 서울에 웬일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얘기해요? 친척도 만나고 쇼핑도 할 겸 해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르게 이야기도 해요. 친척도 만나고 쇼핑도 할 겸 요거 대신에 이거 겸사 왔어요. 라고 이야기도 해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과 관련돼서 네 번째 뭐뭐 을 겸 해서 요거 두 개 문장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뭐뭐 은하마나 뭐뭐 하나마나 라는 이야기이거든요. 뭐뭐 은하 마나 이렇게 되죠. 내 얘기 좀 들어봐. 너는 엄마가 말하는데 잘 안 듣니? 라고 얘기했을 때 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또 공부하라는 얘기지. 뭐 엄마 얘기는 들으나 마나 뼈네. 들으나 마나 뻔해. 이건 뭐예요? 엄마가 계속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를 계속 했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공지사항 올리면서 동영상 수업도 하잖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죠. 아, 한국어 듣기 선생님은 공지사항 할 때 꼭 들으나 마나 뻔해. 숙제 꼭 내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강조한다라는 이야기이겠죠. 들으나 마나, 뭐뭐 하나 마나 이런 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혹은 듣지 않아도 안다 라는 의미예요.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해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 모모 문화 만화 관련된 거 네, 2개.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답 설정을 만드셔야 돼요. A 예를 들어서 야 진수 왜 와나? 라고 물어봤을 때 B가 진수는 어디 갔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진수는 보나마나 미진이 만나러 갔을 거야. 아이고 미진이 만나러 갔을 거야. 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 좀 보기 어렵나요? 다시 써줄까요? 미진이 만나러 갔을 거야. 아이고 이거 틀렸네요. 가실이었는데 미진이 만나러 갔을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럼 진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미진이를 만나러 가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야, 이렇게 팜프킨 뭐 하는지 알아? 아, 걔 보나마나 책 읽고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팜프킨은 뭐 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책을 읽는 사람이라겠죠. 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간혹 긍정적인 의미로 네,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총 이 상황을 2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상황 하나, 또 하나 상황 2개 이렇게 해서 상황을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과제란에 여러분이 올리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과제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11주차에 동영상을 올릴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안 올려져 있는데 만약에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보면 2개가 있어요. 네. 강의 4-1, 그 다음에 4-2, 9주차 2,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면 되냐면 이 과주차에 4-1에 해당하는 건 여기에, 읽고 말하기에 해당하는 건 여기에, 그 다음에 읽고 말하기에 해당하는 건 또 여기에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게 되시나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방금 한 문법 있잖아요. 지금 이 동영상 하나를 다 들으면 여기에다가 올리시면 돼요. 10주차 -2 문법에다가 올리시면 돼요. 언제까지 올려야 되냐? 수업 전날까지 올리셔야 돼요. 2가지 숙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6월 3일이 수업이에요. 근데 여기는 6월 3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6월 3일에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6월 2일까지 올리셔야 돼요. 꼭.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 읽기 과제를 제가 또 낼 거예요. 그러면 이 읽기 과제에 해당하는 거를 6월 2일 밤까지는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밤 11시까지는 꼭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안 올리시면 숙제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고 그 동영상에 해당하는 거를 올리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문법 수업과 읽기 수업 2개가 같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수업은 여기 문법에
예, 들으시면 되고요. 앞에 읽었던 읽기 관련된 수업은 이 수업에 여기 10주차 1 읽기에다가 올리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읽기 문법이라고 쓰인 데다가 해당 동영상을 올리시면 됩니다. 올리지 못한 동영상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기 열린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이 열린 게시판이라고 여기 보면은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열린 게시판에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확인하고 여러분들 해당되는 그 과제에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과제 올릴 때 저를 조금 도와주신다면 네, 뭐 6주차 과제입니다. 뭐 이렇게 써주면 더 고맙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문법 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